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예능 PD 최민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감독 엄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팝 뮤직비디오를 18년째 만들고 있는 성원모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좀 궁금했던 것이 워낙 업계에서도 길게 일하셨고 멋진 작품들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지마프 2025의 작품들을 만나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작품들과 확실히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AI 관련된 콘텐츠에도 좀 관심이 많고, 최근에 AI가 연출하는 PD가 사라졌다라든지 AI가 직접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AI들도 제작을 하면서 이 AI 영역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콘텐츠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기존의 약간 영상 문법과 스토리텔링 제작 시스템들은 좀 이제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뭔가 이 경계가 흐려지면서 AI만의 어떤 장르와 그런 세계관, 코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느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과 현실, 또 현실과 또 뭐 판타지, 또 이런 그 경계선들을 다룬,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스토리를 다룬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물론 아직 우리에겐 익숙하진 않지만 또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주는 그런 독특한 코드와 그런 톤과 무드 같은 것들이 이게 아마 어떤 팬덤들을 형성해 가면서 또 하나의 AI 장르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완성도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는 시사 포인트였지만, 사실은 제작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 AI로 영상 컨텐츠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AI가 과연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사실 가지면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되게 놀랬던 거는 이 AI 영상 제작 기술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수년 전에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들을 보면서요,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몇 년 안에, 혹은 저희가 더 상상하기 못한 더 빠른 시간 내에 제작 파이프라인 안에 AI 제작 기술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컨텐츠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각적인 여러 가지, 뭐 시각적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저희가 와 정말 재밌는 걸 봤다, 내가 정말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라는 감동을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과연 AI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인간만이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기술을 이용하던 기술을 이용하지 않던 컨텐츠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되는 그 본질은 결국은 이전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비주얼이던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창작자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창작할 수 있는 상상력, 생각을 계속 해내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것까지 AI에게 넘겨버린다면 창작자는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 혹은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AI의 이런 창작자를 흉내내는 이 AI를 뛰어넘겠다고 마음먹으면 인간이 또 같이 경쟁하면서 잠재되어 있는 창작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AI가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기술로서 잘 사용을 하면서 인간이 마음껏 그 시간에 더 많이 상상하고 더 자유롭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 상상의 원동력들 이런 것들을 AI를 기반으로 더 넓게, 더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심사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엄준영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도 네 분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는 우리의 숙제다. 사실 또 감정하면 우리 허진호 감독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가장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AI 영화는 처음으로 심사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단편 영화들을 봤을 때 기술은 분명히 어느 순간 멀지 않은 시기에 실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정서와 감정, 결국은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떤 온도로 바라볼지가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단편들에서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성원모 감독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네. 보셨나요? 처음 느낀 거는 일단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처음 먼저 들었고요. 대부분의 그 AI 영상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걸 느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영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재미있어질 거는 분명하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어떻게든 좀 참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직접 AI로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 시도들을 좀 여러 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내년 2026년에는 어떨까? 혹은 2030년에는 어떨까? 지금 우리가 찍었던 이 영상을 나중에 30년, 그러니까 5년 뒤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또 어떤 영화가 탄생할지, 또 어떤 기술로 어떻게 빠르게 변화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감독의 존재, 인간은 왜 중요할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일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챗 GPT에게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인간 흉내를 잘 내는 GPT에게 사실 좀 소름이 돋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불쾌감이 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챗 GPT라는 이런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지점이 생각의 속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머뭇거림이라든지 시간을 들인다든지 생각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 여유가 있죠. 그리고 더 깊은 사유를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AI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쏟아내죠. 거기에서 저는 무서움과 동시에 이것이 인간과의 차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인간다운 창작자가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점과 특이함, 그 정서적인 어떤 예민함을 지니려면 저는 생각하는 힘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AI에게 따라잡히면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존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AI에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이런 문명을 이루어 왔을 때에는 그 생각하는 힘이, 저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쌓여서 저는 인간의 문명과 이런 문화, 결국은 또 저희가 스스로 AI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작자로서 AI보다 더 뛰어난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더 뛰어나지는 존재로 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A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누구나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던지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계를 전달하는 역할, 어떤 플랫폼을 전달하는 역할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각자만의 스토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스토리 도잉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앞선 감독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관점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창작의 분야 쪽에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 보면은 AI가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쪽에서도 가장 먼저 없어진 그 직업이 컨셉 아티스트들이 더 먼저 없어졌어요.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도 3D 컨셉 아티스트들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AI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싸고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제 AI가 시키는 창작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봤을 때 재밌어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흥미를 가지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으로 영화를 찍다가 디지털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필름으로 찍지 않으면 영화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많았었던 것 같고, 디지털로 찍어서 그 느낌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2, 3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가 바뀌는 시기가. 그러니까 AI도 아마 저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영화가 70년대 시대극인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AI로 그 큰 비용 없이 재현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AI와 같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특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창작의 순간들은 아마 AI가 못 따라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갈까요? 그거를 저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저희가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조언을 해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